시작을 해봅시다. 처음부터. 첫 번째 문제인 매트릭스 게임. 매트릭스 게임은 일단 게임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일단 디비전 2의 첫 번째 문제로 게임 문제가 나온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드물게 게임 문제가 나왔는데, 근데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 게임 문제지만 이건 게임이 아니라는 걸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는 문제예요. 뭐 조금만이 아닐 수도 있지만, 네, 게임이지만 게임이 아니다. 소다트 온라인이 아니고요. 일단 이게 무슨 문제냐? 일단 전 이 친구들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아니, 진짜 좀 더 쉬운 이름을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누가 이겼는지를 출력해야 되는데 누가 홀수였고 누가 짝수였는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네 둘이서 게임을 하는데 그 어떤 그 2차원 배열이 있는데 거기서 n 곱하기 m이고,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은 0이고 어떤 것들은 1이다. 그때 그 새로 뭔가를 넣을 때, 그러니까 새로 뭔가 그 셀을 클레임할 수 있는데, 그 셀을 클레임하려면 그 열, 행 양쪽 다 이미 클레임된 셋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1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랑 이렇게 한 줄을 쫙 봐서 이쪽에도 뭐가 없어야 되고 이쪽에도 뭐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여기 하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쪽이 먼저 게임을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골라서 이런 식으로 칠을 해요. 그러면 이게 이미 우리는 이렇게 일일이 들어와 있으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미 안 되는 구역을 다 한번 칠해 봅시다. 이러면 우리는 이렇게, 아, 여긴 이미 안 되는 구간이구나, 이렇게 4개 남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씩 그 0을 1로 바꾸는 작업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0을 1로 바꾸면 우리는 이제 여기랑 여기도 못 넣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냐면, 그 한 열이랑 한 행을 그 이미 뭔가 줄이 안 그어져 있는 걸 찾아가지고 한 열 지우고 한 행을 지웁니다. 이 작업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런 배열이 주어지면 우리는 몇 개의 열이 그 남아 있는가, 몇 개의 행이 남아 있는가에 따라서 이 게임의 결과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네? 열이 아니라 인접한 칸만이 아니었냐고요? 아니, 여기 보면은 does not share a row or column. 열이 아니라 인접한 칸만이 아니라 전체 열이에요. row or column, share. 그러니까 인접한 칸이라고 하면 share a side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side라는 건 변 하나를, 그러니까 side. 그러니까 이 칸이랑 인접한 건 이렇게 4개인데 그거는 사각형 형태로 보면은 변 하나를 인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사이드라고 하고,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로우 컬럼이라고 돼 있으면 그거는 한 줄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우리는 이미 2줄 못 쓰고 2줄, 그리고 2줄 못 쓰고 2줄을 못 써요. 그러면 우리는 보면 그 쓸 수 있는 가로줄이 하나밖에 없죠. 그럼 여기에다가 하나 넣으면 끝나요. 이거는. 네, 그럼 두 번째 플레이어는 플레이할 게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뭔가 플레이를 할 때마다 반드시 그 열 하나 행 하나를 지운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남은 칸수를 x, y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x에다 마이너스 1을 하고 y에도 마이너스 1을 해요. 한 번 그 수를 둘 때마다. 그러니까 어디다가 놓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뭐 아니면 뭐 전부 0인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고 해도 그 어디에다가 뭘 놓든 이렇게 한 줄 이렇게 한 줄을 지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이거 둘 중 하나가 0이 되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1이 하나도 없는 줄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쪽에는 하나고 이쪽에는 둘이죠. 그러니까 이런 줄의 개수가 가로줄이 더 많냐 세로줄이 더 많냐 그리고 결과적으로 더 적은 쪽을 출력하면 되는 겁니다. 좀 복잡한 문제였고 게임처럼 생겼는데 사실은 게임이 아니죠. 왜냐면 그 좋은 선택이라는 게 애초에 선택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죠? 뭘 선택했든 똑같으면 그건 선택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고요. 뭐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 이거 그렇게 권장할 만한 코드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코드는. 아씨, 너 비주얼 스튜디오 업데이트하느라 이거를 열어보면 뭐 아이씨, 방금 업데이트 해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네요. 방금 비주얼 스튜디오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잠깐만 좀. 오케이. 인접한 한 칸씩이면 그건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각 하나하나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하나 입력 받을 때마다 일이 들어올 때마다 그 한 줄 한 줄을 못 쓰게 해가지고 그 가로줄이 몇 개 남았냐 세로줄이 몇 개 남았냐를 찾아서 그 중에 최소값을 출력하면 됩니다. 와. 그러니까 최소값이 뭐냐에 따라서 그 뭐 홀수면 LCC, 짝수면 비백을 출력하면 됩니다. 아, 이름 너무 어려워. 이렇게 풀면 되고요. 그 다음은 트러블 소트. 잠깐만, 시스템 테스트 어디까지 돌았냐? 아직이네. 트러블 소트는 일단 그 n개의 원소가 있고 그리고 그 배열 위에 그 각각의 원소가 AI, BI라는 그 두 가지 그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AI는 값이고 그리고 BI는 그 0 아니면 1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i번째랑 j번째 원소를 바꾸는 연산을 여러 번 해서 이거를 정렬을 하고 싶대요. 오름차순으로. 그러니까 내림차순이 그러니까 non-decreasing order로. 그러니까 이걸 어떤 작업을 통해서 하냐면 i랑 j를 골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i랑 j를 고르고 그리고 bi가 bj랑 다른 경우에만, 그러니까 0인 거랑 1인 거 그렇게 짝지어서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0인 거랑 0인 거, 1인 거만 1인 거, 그러니까 1인 거랑 1인 거 이런 식으로 그 서로 같은 것들끼리는 못 바꾼다는 얘기죠. 이때 우리는 이 작업만 가지고 우리가 이 배열을 다 정렬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떤 배열이랑 0101 이런 그 A 값이랑 B 값이 주어지죠. 이 상태에서 이걸 정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일단은 이게 정렬이 안 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정렬이 안 되는 경우는 만약에 뭐 이 1이 있고 이게 둘 다 0이다. 그러면 이것들은 서로 못 바꾸죠. 전부 0이고 이것들이 정렬 안 된 상태면 못 바꾸니까 아, 이건 정렬이 안 되는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일단 이건 정렬이 안 되는 조건이에요. 하나를 찾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 정렬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과연, 근데 여기서 좀 되게 중요한 힌트가 여기 두 번째 예제에 있거든요. 312, 011 이걸 해보면 우린 이 문제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자, 봅시다. 3, 1, 2 이게 되게 중요한 힌트예요. 0, 1, 1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나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우리는 3이랑은 뭐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1이랑 2를 바꿀 수 있느냐, 1이랑 2를 바꿀 수 있느냐가 문제죠. 그죠? 우리가 만약에 1이랑 2를 서로 바꾸는 작업이 가능하면 우리는 사실 서로 같은 것들끼리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아주 당연하게도 정렬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우린 그게 되나를 한번 해볼 거예요. 봅시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이렇게 두 개를 바꿔요. 그러면 1, 3, 2, 1, 0, 1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바꿉니다. 그러면 1, 2, 3, 1, 0 정렬을 해버렸네? 뭐 정렬해버린 건 그렇다 치고 그냥 우리 원래 목적이었던 이렇게 1이랑 2를 바꾸는 거 그거 계속 해봅시다. 그 다음 단계로 여기서 3이랑 2를 바꿉니다. 그러면 3, 2, 1, 0, 1, 1.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처음 상태인 3, 1, 2에서 서로 같은 거 두 개를 바꾸는 작업을 성공했어요. 그죠? 이렇게 서로 같은 거 두 개, 다른 거 하나 있으면 이것들은 아무렇게나 바꿀 수 있다. 이 두 개 이상, 하나 이상 있으면 아무렇게나 바꿀 수 있다. 그럼 하나는 바꿀 수 있나? 하나는 바꿀 수 있죠. 1, 0, 2, 1 이렇게 있으면 이거 둘이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양쪽 개수가 하나 이상 있으면 우리는 다 바꿀 수 있구나 라고. 그러니까 양쪽이 다 하나 이상 있으면 이 배열은 정렬이 가능하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정렬이 안 돼 있는데 전부 0이거나 정렬이 안 돼 있는데 전부 1이거나 그런 케이스만 남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빼면, 그러니까 전체 케이스에서 둘 다 하나 이상 있는 걸 빼면, 그러면 000000이거나 111111이거나 이런 꼴만 남죠. 그러면 우리는 000000이면서 정렬이 안 된 거, 111111이면서 정렬이 안 된 거를 찾아서 그런 경우에는 no를 출력하고 그런 경우가 아니면 전부 yes를 출력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종합해보면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연습을 통해서 이 0이 하나 이상 있고 1이 두 개 이상 있으면 그 서로 같은 1, 두 개끼리도 바꿀 수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양쪽 중 한쪽이 두 개 이상이면 자기들끼리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개 이상, 하나 이상 있으면 서로. 그러니까 적은 쪽이 하나 이상, 많은 쪽이 두 개 이상 있으면 그 자기들끼리도 바꿀 수 있다.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양쪽 다 하나 이상 있거나 아니면 이미 정렬되어 있거나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yes고, 이 양쪽 000000이거나 111111이면서 정렬이 안 돼 있는 경우, 그러니까 그 경우엔 더 이상 뭘 못 바꾸는 경우죠. 그렇게 못 바꾸는 경우에만 no를 출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예요. 일단 저는 보면은 일단은 쫙 훑어봐서 그 b 값을 전부 합친 게 0이냐 아니면 n이 0이나 아니면 n이면 못 바꾸는 경우죠. 그럼 못 바꾸니까 한번 정렬을 해봅니다. 정렬된 거랑 비교를 해서 정렬된 거랑 다르면 못 바꾸는데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no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no를 출력하고 아니면 전부 yes를 출력하면 돼요.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였어요. 이게 두 번째 문제였고요. 리프레시. 와, 맞았다. 그 다음으로 로테이션 매칭. 로테이션 매칭 문제는 일단 이것도 좀 정의가 간단치는 않거든요. 일단 두 개의 그 순열이 주어져요. 순열이란 건 1부터 n까지의 숫자가 한 번씩 등장하는 그런 그 수열을 뜻하죠. 그러니까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한 번씩만 등장하죠. 이런 순열이 주어지는데 여기서 그 어떤 K개만큼 사이클을 시키는 연산을 정의를 해요. 사이클을 시킨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 1, 2, 3, 4, 5라는 게 있으면 이 2, 3, 4, 5라는 걸 그러니까 여기 있는 1, 2, 3, 4라는 걸 오른쪽으로 한 칸씩 밀고 그리고 5를 맨 왼쪽으로 넣고 그런 식의 작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맞나? 그러니까 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그 쉬프트를 시키고 사이클을 시킨다는 거니까 넘어가는 걸 반대로 가져오고 그런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5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 2, 3, 4, 5에서 여기 한 칸씩 밀면 5, 1, 2, 3, 4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 한 칸 더 밀면 4, 5, 1, 2, 3이 되고 한 칸 더 밀면 3, 4, 5, 1, 2 조금만 더 밀어볼게요. 그러면 2, 1, 2, 3 아니 이게 아니지 2, 3, 4, 5, 1 여기서 한 칸 더 밀면 1, 2, 3, 4, 5 첫 번째 처음 형태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총 n번 돌면 0번 한 거랑 똑같다. 그러면 우리는 그 n번 한 거랑 0번 한 거랑 똑같으면 우리는 총 n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돌리는.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알겠어요. 이렇게 n가지 경우로 만들 수 있다는 걸. 그러면 이렇게 n가지를 전부 해보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n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n이 굉장히 크고 그걸 n개를 전부 매칭을 시키려면 그 n 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칸 돌리고 밑에 거랑 대조하고 한 칸 돌리고 밑에 거랑 대조하고 참고로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이 할 수 있는데 근데 밑에 있는 걸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위에 있는 걸 돌리나 밑에 있는 걸 돌리나 결국 그 매칭은 똑같이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한 칸 돌리는 작업이랑 위에 있는 걸 왼쪽으로 한 칸 돌리는 작업은 동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에 있는 것만 돌린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문제를 계속 풀어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몇 번 돌렸을 때 몇 개가 매칭이 돼서 제일 큰 값이 나오느냐라는 걸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한 번 돌렸을 때 매칭이 되는 게 몇 개냐, 두 번 돌렸을 때 매칭이 되는 게 몇 개냐, 세 번 돌렸을 때 매칭이 되는 게 몇 개냐, 이것들을 각각 구하려면 어려웠잖아요.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우리는 1, 2, 3, 4, 5 2, 3, 4, 5, 1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그 1이랑 2를 매칭시키고 싶어요. 1이랑 2를 매칭시키려면 몇 번 뒤에 매칭이 발생할까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예측할 수 있어요. 보면은 여기 있는 1이랑 여기 밑에 있는 1이랑 4칸 떨어져 있죠. 그러면 이거는 4번 돌렸을 때 여기에 있는 2, 3, 4, 5, 1이랑 여기 있는 2, 3, 4, 5, 1이 갖다가지고 1이 매칭이 되는 일이 발생하죠. 그러면 그 4번 돌렸을 때 매칭이 발생하는 거라고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놔요. 그러면 이 테이블은 몇 번 돌렸을 때 그 몇 번 돌렸을 때 이게 매칭이 되느냐를 적어두는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1을 해둡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여기 2에서도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하나, 둘, 셋, 넷까지 여기까지 와서 4번 내 매칭되죠. 그럼 여기에 하나 더 추가돼요. 이런 식으로 그 몇 번 이걸 위에 있는 순열을 돌렸을 때 그 매칭이 발생하는지를 여기다 쫙 적어놓고 그 중에서 제일 큰 걸 출력하면 됩니다. 여긴 0을 포함하죠. 0인 건 여기에 있는 1이 여기에 있는 1이랑 똑같이 매칭이 되는 경우고요. 근데 이거를 위에서 1이 있는데 아래에 있는 1을 어떻게 찾냐? 그게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1을 하나 잡았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밑에 있는 원소를 어떻게 찾아야 되냐? 그거는 우리가 그 인덱스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1은 5번째에 있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테이블 기준으로 1은 첫 번째에 있고 2는 두 번째에 있고 3은 세 번째에 있고 4는 네 번째에 있고 5는 다섯 번째에 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테이블을 기준으로 1은 다섯 번째 있고 2는 첫 번째 있고 3은 두 번째 있고 4는 몇 번째? 세 번째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거랑 차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아, 플러스 4구나. 마이너스 1이구나. 왜냐면 여기서 플러스 4랑 마이너스 1은 똑같은 숫자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걸 n번을 주기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음수가 나오면 플러스 n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칸 더 돌리면 되느냐를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A의 1이 어디서 등장하냐, 2가 어디서 등장하냐 이런 거를 전부 쫙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각각의 차이에 따라서 몇 칸 떨어진 게 몇 개 있다라는 걸 구해 놓고, 그것들 중에 제일 큰 걸 출력하는 방식으로 저는 이걸 해결했어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은 이게 C번 문제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D를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왜냐면 제가 넣은 D가 아직 채점이 안 끝났거든요. 2부터 얘기합시다. 2는 맥시멈 서브시퀀스 밸류인데 솔직히 2가 D보다 쉬웠어요. 솔직히 훨씬 쉬웠어요. 이게 여기는 이쪽도 좀 정의가 복잡해요. 오늘 세트는 좀 정의가 좀 복잡해요, 수학적으로. 근데 그걸 좀 파악을 하고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은 문제들이 몇 개 있는데, 근데 좀 정의를 읽는 과정이 좀 고생이죠. 그래서 우린 이 문제에서 뭘 하냐면 이는 확실히 읽어볼 가치가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를 보니까 대회 끝날 때까지도 되게 사람들이 많이 못 풀더라고요. 이가 D보다 훨씬 쉬운 문제였는데 역시 뒤에 있는 문제는 겁나서 안 건드리는구나 라는 걸 저는 D 되게 복잡한 거 보고 그냥 건너뛰고 2부터 한번 읽어볼까 하니까 2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배열 A가 있고요. 사이즈가 n이고 그 안에서 몇 개를 골라요. 몇 개를 골라서 서브 시퀀스를 만들어요. 서브 시퀀스라는 건 그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한 것들을 서브 시퀀스라고 하죠. 그 서브 시퀀스에서 근데 그 서브 시퀀스의 크기가 k일 때 max 1,k-2개 이상으로 해당 비트가 켜져 있으면, 그러니까 2의 i제곱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 숫자에 2의 i제곱 번째 비트가 켜져 있으면, 그러면 그거를 답에다 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그마라고 했으니까 시그마 2의 i제곱이라는 건 그걸 답에다 더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최대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단은 이게 어떤 규칙인지 좀 감이 안 오잖아요, 잘.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서 좀 하나를 적당히 갖다가 써봅시다. 여기 있는 314 이거를 좀 갖고 와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야, 좀 크기 좀 더 키워. 그래. 그래, 좋다. 그러니까 비트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비트로 나타내면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이러면 1, 1, 1, 1 이렇게 되죠. 네, 0은 굳이 안 적을게요. 그냥 빈칸이라고 생각합시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서브 시퀀스를 선택을 하고 싶대요. 3 하나만 선택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맥스 1,k-2죠. k-2인데 여기서 k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서브시퀀스의 크기니까 그 하나니까 k는 1이고 그 맥스 값은 1이 되죠 결국. 그러면 우리는 그 서브시퀀스의 결과 값으로 3에 있는 비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3, 4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맥스 1, k-2가 k-2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아니라 0이죠. 그러면 우린 또 맥스 값은 1이에요. 그러면 그 비트가 이렇게 한 줄 쫙 읽어서 하나 이상 켜져 있는 거 1 이렇게 해서 7이 되죠. 314를 하면 어떨까요? 314를 하면 1, k-2가 드디어 이쪽도 1이 되죠. 근데 그러면 어쨌거나 1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쪽에서 하나 이상인 거 1 이렇게 똑같이 111이 나와요. 이 경우에는 조금만 더 복잡한 케이스를 좀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에 뭐가 있냐 8 하나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게 1이 아니라 그래 1 이렇게 됐으면 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3개까지는 그냥 1이기 때문에 3개까지는 그 원소를 적게 고르는 것보다 많이 고르는 게 더 좋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3개까지는 항상 적게 고르는 것보다 많이 고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든 그 3개를 골라놓은 상태에서 4번째를 추가하는 작업이 어떻게 되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이렇게 314를 골라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다 8을 추가를 하려 그래요. 근데 8을 추가를 하려 그러면 k-2가 2가 되잖아요. 드디어 k-2가 2가 되면 우리는 그 새로 뭔가를 넣으려면 그 새로 들어가는 거에다가 이미 하나 더 가지고 있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세 개에서 4개가 되면서 그러면 3개에서 4개가 되는 과정에서는 그 3개인 상태보다 4개가 된 게 유리할 게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그 3개에서 4개째를 추가를 하면은 그 요구하는 그 켜져 있는 비트 개수가 하나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만약에 4번째로 추가하는 게 11111111 이런 식으로 다 켜져 있어도 본전이라는 거예요. 이미 뭔가 하나 더 켜져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근데 이미 뭔가 하나 더 켜져 있으면 그건 이미 3개를 볼 때는 답에 더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3개에서 4개를 하는 게 손해다. 그러니까 4개를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3, 1, 4, 8을 하는 것보다 그냥 그 중에 3개 다른 걸 하는 게 어떤 걸 골라도 더 좋다. 그러니까 3, 1, 4, 3, 1, 8, 3, 4, 8, 1, 4, 8 이런 식으로 3개만 고르는 게 4개를 고르는 것보다 항상 더 좋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이게 더 좋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3개를 고르는 것보다 4개를 고르는 게 보면 좋으면 5개를 고르는 거랑 4개를 고르는 걸 비교해 볼 수 있죠. 그렇죠. 3개만 봐도 되는 거예요. 5개를 고르면 또 5개째가 되면 새로 하나가 추가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똑같은 방식으로 111111을 가져오지 않으면 손해예요. 또 그런 식으로 우리는 결과적으로 3개 넘게 볼 이유가 없어요. 이 규칙이 좀 이상하게 생긴 이 규칙 덕분에. 그러니까 이 규칙이 뭐냐면 그 1, k-2 이게 중에 적은 걸 봐야 된다. 근데 이게 k가 3일 때 제일 유리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봐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원소를 1개, 2개 또는 3개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비트와이즈 오어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 비트와이즈 오어는 그 뭐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C++에서는 아니 D번 문제 말고 C코드 낀 거 봐. 2번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비트와이즈 오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세 개를 가지고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3개 뭐 물론 2개, 1개도 포함을 해야 되니까 여기선 제가 일부러 그 1, 1, 1, 이런 것도 넣으려고 그
그 J는 I부터 시작하고 K는 J부터 시작했죠. 이렇게 하면은 이러면 우리는 시간이 어떻게 되냐? 총 500개잖아요. 근데 500에 세제곱 이면 1.25 곱하기 10의 8제곱이거든요. 이건 좀 크죠. 근데 크긴 큰데 우리는 이거를 생각해보면 이건 순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건 이미 또 그러니까 앞에서 선택된 거 이후로만 선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서를 가지고 고르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앞에서 골랐던 것보다 뒤에 있는 걸 고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3의 그 팩토리얼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뭐 대충 0.2 곱하기 10의 8제곱 정도? 네, 뭐 그 정도 되겠죠? 이 정도면 충분히 실행할 수 있고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정의만 보면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읽는 과정은 조금 복잡한데 해야 하는 일은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숫자 그 세 개씩 쓰는 조합을 전부 따진다. 끝.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이게 좀 관찰 과정이 조금 어렵지만서도 이걸 좀 그려놓고 보면은, 이걸 그려놓고 좀 따져보면은, 아, 3개에서 4개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4개 하면 3개 했을 때보다 좋을 게 없구나. 그러니까 이 1,k-2 이 규칙에 따르면 3개인 게 제일 유리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은 이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문제 2였고요. 문제 D는, 야, 맞냐? 아, 아직도 안 나왔어. 아, 이거 맞나?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이번에 프리테스트가 꽤 세서. 일단은 D번 문제는 이런 건 되게 그 삼성 기출 같은 데 보면 많이 있는 그런 그 2차원 그래프 문제죠. 막 삼성 코디 테스트 기출 같은 거 보면은 이런 문제 되게 많잖아요. 관찰에 대한 문제를 많이 풀려면 많이 풀어보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뭔가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을 여러 방향으로 해보려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나온 조건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직접 돌려보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예제 데이터 가지고 직접 이 규칙대로 돌려보고, 아, 돌려보니까 어떤 특성이 있는 것 같다. 그 특성이 정말 맞냐,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한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코드포스라는 건 무슨 중고등학교 때 중간고사라든가 그런 것처럼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도대체 인류의 지식 중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지를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을 넓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대회에서 고득점을 하려면. 그래서 우리는 D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D번 문제는 미로에 대한 문제인데요. 삼성 기출 문제 같은 거에 이런 거 잔뜩 있잖아요.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달 가능하냐,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디에는 뭘 뿌리고 어디는 뭘 뿌리고, 이런 거 되게 많죠. 그런 식의 문제인데 특성으로는 일단 구현이 좀 오래 걸리죠. 일단 나 이거 언제 도냐? 아, 너무 이거 지금 뭐 돌고 있지? 잠깐만 좀 봅시다. 스테이터스에 몇 분치 돌고 있냐? 1시간 20분? 뭐야? 1시간 20분이면 55분쯤이네? 아, 한 20분치 더 돌아야 되네. 멀었어. 일단 풀어. 여기 보면은 일단은 그 2차원 그리드에 그 점은 빈칸, 샵은 벽, G는 좋은 사람, B는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그 칠을 해놨을 때, 이렇게 그 쫙 만들어놨을 때, 이 상태에서 우린 여기서 뭔가를 몇 칸을 바꿔서, 그러니까 이 그 빈칸을 벽으로 만드는 작업을 좀 해서, 그 좋은 사람은 전부 이 n, m 맨 오른쪽 아래
칸에 도달 가능하고, 그리고 나쁜 사람은 한 명도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대요. 그게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일단은 좋은 사람은 전부 도달하고 나쁜 사람은 한 명도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조건. 일단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거는 G랑 B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G랑 B가 서로 이렇게 그 똑같이 그 어떤 특정 칸에 둘 다 도달할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그 G랑 그렇게 되면은 G가 탈출 가능하면 B도 탈출 가능하고, B가 탈출 가능하면 G도 탈출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든 그 이 나쁜 사람을 가둬야 돼요. 어떻게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둬야지 이 G를 G가 가는 길에 거슬리지 않게 이것들을 가둘 수 있느냐라는 게 이게 문제가 되죠. 일단 저는 이걸 그리디하게 어떻게 풀었냐면, 여기 B가 있죠. B가 있으면 여기 하나 벽을 만들고, 여기 하나 벽을 만들고, 여기 하나 벽을 만들고, 여기 하나 벽을 만들어요. 왜냐면 만약에 이 칸이 뚫려 있고 G가 여기를 갈 수 있으면 반드시 B도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를 G도 갈 수 있고 B도 갈 수 있어서는 안 돼요. 그냥 애초에 G가 가면 안 되는 구역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B 바로 옆 칸은, B는 뚫린 칸이니까 B 바로 옆 칸은 여기 G도 못 가고 G가 못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다는 건 여기를 벽으로 막아도 된다는 거죠. B 바로 옆 칸은. 그러면 B 바로 옆 칸을 이렇게 상하 좌우를 막아놓고 돌리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전체 그리드가 있고, 여기가 끝나는 지점일 때, 네, 여기 이렇게 해서 어떤 G들이 마지막까지 도달 가능한지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B를 상하좌우로 막아놨을 때, 네, B를 상하좌우로 막아놓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할게요. 이 상태에서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G에 대해서 이걸 돌려야 되지 않겠냐, 모두 탈출 가능하려면 모든 G에 대해서 돌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50 곱하기 50인데 테스트 케이스가 100개거든요. 그럼 50 곱하기 50을 전부 G로 다 채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G가 바글바글, 굉장히 그 설치 동물 같은 느낌이 들지만, G가 바글바글하다는 건 2500개가 있어요. G가. 그러면 2500개 시작점을 가진 G가 하나하나가 2500개의 칸을 도는 거예요. 그러면 50의 4제곱을 갖다가 돌리는 건데, 50의 4제곱을 100번 돌리면 우리는 시간 안에 이게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G에서 전부 시작할 필요가 없으니까 G에서 각각 시작하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시간 안에 나오지 않으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여기서 시작하면 돼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모든 G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작해가지고 모든 G에 도달할 수 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죠? 50의 4제곱이죠. 그러니까 총 2500개까지 G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푸는 과정은 B 옆을 이렇게 막아둬요. B 옆 상하좌우를 막아놔요. 왜냐면 B 상하좌우에 있는 어떤 칸이든 도달 가능한 칸이라면, 그러니까 G가 도달 가능한 칸이라면 그 퍼즐은 못 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B 상하좌우를 막아놓는 건 이 문제를 푸는데 아주 당연하게 할 수 있고 정당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하다는 건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나쁜 답이 발생하지 않고 좋은 답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하좌우를 전부 막아놓고 마지막 칸에서 G를 각각 갈 수 있는지를 전부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은 좀 전에 설명했죠. G랑 B랑
G랑 B랑 같은 칸에 도달 가능하면 안 된다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은 또 만약에 B가 그 바로 옆에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또 여기서 좀 그 사이드 케이스 같은 게 나오는데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경우죠. 그러면 그냥 이 경우에도 그냥 막아버리고 그냥 여기서 시작을 못하게 해버려요. 그러면 모든 G에 도달할 수 없구나가 되는 거죠. 네, 이러면 됩니다. 이러면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 칸에 B나 G가 있으리라고 있지는 않다고 여기 돼 있죠. 여기 보면 항상 점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B랑 G는 각각 전부 그 통과 가능한 타일이에요. 이게 전부 설명이 돼 있죠. 이렇게. 그리고 n,m도 블록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전부 종합을 해가지고 뭐 문제를 푸는 소스 코드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짧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저도 좀 중간에 한 번쯤 고치고 그러면서 그렇게 짧지 않거든요. 뭐 좀 어떤 플로우인지만 대충 이게 아니야. 이거 지난번 문제다. 이거 지난번 코드 보스다. 이거 뭐 소스 코드 자체는 제가 제 코드 보스 프로필에 있는데 이거 아니다. 이것도 아니야. D였지. 아씨. 문제를 순서대로 안 풀었다 보니까 진짜 더럽게 길어. 저 브레이크 포인트 넣은 흔적도 있어. 다 띄고 맞았으니까 일단은 그 방향 벡터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이거를 n,1, n,2, m,2로 그 만들어 놨거든요. 왜냐면 그 이거 상하좌우 따질 때 그 끝칸 계산하기 귀찮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전부 이렇게 막아놔요. 한 칸씩. 그래서 이 안에서만 입력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긴 막힌 칸이 여긴 존재하는 칸이고 막힌 칸이기 때문에 갈 일이 없죠. 이렇게 쫙 그 못 가는 칸을 이렇게 한층 쌓아놓고 시작하는 걸 저는 선호해요. 뭐 물론 그 매번 타일 방문할 때마다 여기가 0보다 작은가 아니면 뭐 n보다 큰가 이걸 따지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한 칸씩 막아두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전 이걸 추천합니다. 이 방법을. 그리고 굿 타일이 어딘지를 다 체크를 해놓고 그거를 전부 맵에다 넣어놔요. 왜냐면 그거를 방문했는지 방문 안 했는지 정도만 체크하면 되니까. 그리고 배드 타일이 어딘지 또 체크를 해두는데 배드는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그 상하좌우를 막는 데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스위치 문으로 처리를 했고 점이냐 G냐 B냐 아니면 그 샵은 처리 안 해도 되죠. 왜냐면 이미 다 막아놨으니까. 그렇게 뭐 들어왔냐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배드 타일 근처에 다 막아두고 그런 다음에 그 n,m부터 그 큐에다가 넣고 탐색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큐에서 각각 다음 칸마다 갈 수 있는 칸이면 넣고 만약에 굿타일이면 그 굿타일 벡터랜다 그 굿타일 맵에서 체크를 하고 그리고 굿타일을 쫙 봐서 그것들 중에서 방문 안 된 타일이 있으면 답이 안 된다고 체크를 하고 그 답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그 노를 출력하고 아니면 yes를 출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나 지금 시스템 테스트 나왔나? 와. 네, 이렇게 D번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어요. 일단은 오늘 방송에서 커버할 건 여기까지고요. F는 뭐 하는 문제지? 네, 방송은 일단 프리 세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